원화가 글로벌 결제망에 연결된다는 건 한국 기업들이 수출입 거래에서 환전 비용을 줄이고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이런 변화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달러 중심이었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원화가 새로운 선택지가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금융권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집중하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고, 중국은 이미 위안화 기반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최근 카카오페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다날이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리플 네트워크인 XRP 레저를 핵심 인프라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9월 21일에 한국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XRP 서울 2025를 개최하죠.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텐데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다날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건 어떤 숨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플 차트도 이전과는 다르게 하락하던 흐름을 어느 정도 멈추고 최근 강하게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해줘서 움직이고 있어요. 뚫어졌던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다시 3달러까지 회복해주는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단기적인 흐름이라든지 디테일한 분석은 소통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현재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리플은 반대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움직임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어요.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줘야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다날이 새롭게 발표한 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걸 XRP 레저를 통해 발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날이라는 회사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출발해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회사입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페이코인 서비스를 통해 국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죠. 페이코인은 2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적이 있고 지금도 국내외 결제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페이코인 마스터카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호환 기능을 지원하는 NC 월렛 같은 서비스도 만들었어요. 이런 다날이 새롭게 발표한 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걸 XRP 레저를 통해 발행한다는 겁니다. 즉 원화를 토큰화해서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로 곧장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XRP 레저는 2012년에 출시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지금까지 130개국 이상에서 33억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날처럼 결제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과 협업해온 경험 덕분에 규제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CBDC 프로젝트 파일럿에 XRP 레저가 활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날 입장에선 원화라는 국가화폐 단위를 다루는 만큼 안정성과 규제 수용성이 핵심이었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고 처리 속도가 느려서 결제에는 부담이 크고 솔라나는 빠르지만 네트워크 장애가 잦아서 금융권에서 쓰기엔 불안정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XRP 레저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에서 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결제가 간단해집니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살 때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현지 화폐로 바꿔야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또 송금 시장도 달라지겠죠.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은행을 거치면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몇 초 만에 끝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독점했지만 원화가 디지털 자산 형태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한국 금융시장이 새로운 무대에 올라서는 셈이 됩니다. 다날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중 하나고 가맹점 네트워크도 넓죠. 최근에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마스터카드를 내놨고 NC 월렛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교환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되면 활용도가 훨씬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한 뒤 해외여행에서 바로 결제하거나 온라인 쇼핑에서도 쓸 수 있고요. 환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블록체인 덕분에 정산도 빠르게 끝납니다.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파급력은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큽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결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뚜렷하게 허용하지 않은 영역이었지만 XRP 레저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만큼 제도권에서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허용된다면 블록체인 결제가 공식적인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의미가 큽니다. 원화가 글로벌 결제망에 연결된다는 건 한국 기업들이 수출입 거래에서 환전 비용을 줄이고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이런 변화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달러 중심이었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원화가 새로운 선택지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입니다. 원화라는 국가화폐 단위를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려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허용이 필수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은행이나 결제업체 같은 제도권 기관과의 협업도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고 국제 결제 네트워크와 연결돼야 실제로 쓰임새가 생길 수 있겠죠. 다날이 밝힌 대로 한국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이 실행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에서 원화가 바로 활용될 수 있다면 시장 접근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론 아직은 규제나 실행 속도를 지켜봐야 하지만 분명히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흐름이 우리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꾸준히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실생활과 투자 시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소통방에서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조만간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 위한 힘을 현재 모으고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가장 먼저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제도나 기술 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변화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장 가격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결국 투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변화가 실제 시장에 스며드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